기성 언론이 외면한 현장을 찾아가 그 목소리를 대변하는 독립언론의 기사를 소개하는 코너 독종들입니다. 아시아 전문 매체 두니아의 이슬기 기자 나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지금 두 번째죠? 네. 네, 두 번째인데 오늘 뭐 굉장히 충격적인 일본에서 일어난 일인데 이게 지금 2026년에 일어날 수 있는 일인지 제가 굉장히 궁금한데요. 일단 두니아의 특종 소식, 특종인가요? 네, 특종은 특종. 다른 언론에서 안 다뤘죠. 안 들었죠. 뭐 단독은 단독이죠. 단독은 단독. 예. 단독은 분명하죠. 단독은 분명해. 저희만 썼어요. 근데 혼자 써도 단독이야. 원래 단독은 특종을 의미하는 건데 아, 네네. 두니아 혼자만 쓰고 영원히 혼자만 써도 단독. 진정한 단독이죠. 네. 오늘부터는 이 독종들 코너도 저희 한상진, 김용진 기자와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 혼자 이렇게 둘이 하니까 재미가 없어가지고 이 두 분들이 재밌잖아. 네, 그렇죠? 재밌어요. 예, 인정하죠. 네. 아, 아까 재밌어요? 마이크 좀 가까이. 아까 치고받으실 때 엄청 재밌더라고요. 그래요? 뭐가 제일 재밌었어요? 검사 그래서 공소 취소를 어떻게 할 것이냐. 검사 특검 수사 이후에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민감한 얘기를. 네. 그 부분이 민감한 얘기야, 재밌더라고요. 민감한 얘기. 그리고 오늘 여러분들께서 이제 많이 저희를 응원해 주셔서 이런 게 왔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예. 오, 그게 뭐야? 이런 게 왔습니다. 뭐죠? 그거? 유튜브? 예. 이거 개인 채널 안 해보셨죠? 안 네. 해봤어. 지금 두니아 구독자 몇 명이에요? 저희 612명입니다. 예. 요거는 유튜브에서 온 건데요. 실버 버튼. 구독자 10만 명 넘으면 유튜브에서 이렇게 실버 버튼을 보내주는데 저희 독한 기자 KINN 채널이 지금 구독자 13만 명을 넘어서요. 이게 지금 오늘 배달이 오늘 왔다고 해요. 그래서 열어볼 텐데 옛날에는 더 컸다고 하더라고요. 옛날에는 더 컸다고 했는데 예, 이런 식으로 언박싱. 언박싱이네. 저도 이거 봐도 언박싱 안 해봤는데 어. 예,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은색 예. 근데 이게 100만이 넘으면 금색인데 예. 저는 이거 좀 그런 게 50만도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10만 다음에 100만이에요. 예. 아, 진짜? 예. 뭐 중간은 별로 의미 없다. 이런 예. 거. 그리고 이렇게 약간 멋있게는 생겼는데 박수 한번 칩시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공직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거는 거의 전적으로 예. 우리 봉스타 때문에. 근데 이게 이루어진 저도 일이다. 처음에 받았을 때 기분 네. 좋고 하고 있는데 지금 어딘지 모르겠습니다. 저희 집 오프 더 레코드 이거 왔는데 네, 이게 어딘지 지금 찾을 길이 없습니다. 배송 추적하시고 막 그랬잖아요. 아니, 기다리느라고. 혹시 당근? 당근? 이거 당근에 팔 수는 없죠. 여기 KINN 한국 독립 언론 네트워크 써 있어요. 그러니까. 네. 아. 이걸 살 분이 계실까요? 아니, 사고 싶으신 분 연락 주십시오. 이 편지도 의미가 있네요. 네. 네. 편지. 이거 버리지 말아야 되겠다. 이거 이슬기 기자, 이 편지를 이렇게 줄게요. 이걸 보면서 10만 달성을 위해서 한번 노력해 보세요. 아, 부적인가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출연한 기념으로. 네. 알겠습니다. 오늘 독한 기자 퀸의 우리 두니아 아시아 전문 탐사 매체입니다. 오늘 두 번째 독종도 네. 출연이잖아요. 저번에 첫 번째 나왔을 때 두니아는 이제 후원만 받고 광고 협찬 안 네, 받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그때 방송하고 좀 후원이 들어왔나요? 3분 늘었습니다. 3분. 네. 원래 몇 분이었어요? 원래 49분이었습니다. 49분. 그러면 50명 넘었네요. 네, 50명 그것도 이제 큰일인데 이렇게 방송을 보면서 올 때마다 네. 3명에서 5명씩 계속 늘리세요. 네, 알겠습니다. 목표는 몇 명입니까? 1000명입니다. 올해요? 올해 안에 1000명 네. 달성해야지 저희가 홀로 설 수 있습니다. 무리한 목표입니다. 매우 무리예요. 한 200~300명 맞았어요. 200~300명. 왜냐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를 가지고 하면 안 되고요. 뉴스쿨 출신이잖아요. 네. 저희가 지금 뉴스쿨 저널리즘 뉴스쿨 5기 모집하고 있는데 네. 그 동료들이나 후배들, 선배들 반응은 어땠어요? 제가 뉴스쿨 네. 3기 출신인데요. 예. 네, 3기 동료들은 이제 창업하신 분이 없어가지고 얘기를 못 들었고 1기, 2기, 그 다음에 저랑 같이 하고 계신 분이 4기 출신이어가지고 네. 얘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네, 조금 더 차분하게 재밌게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 이런 후기가 있었고, 그 다음에 뉴스쿨 분들 말고 그 취재를 그 제보해주신 분이 연락을 해왔어요. 스캠센터 피해 이야기였잖아요. 네. 지난번에 네네, 지난 첫 방송 나갔을 때. 네. 캄보디아 스캠. 캄보디아에서 활동하는 한국인 스캠 조직 범죄 피해자들이 연락을 해오셔가지고 예. 많은 분들이 이제 피해자 보호나 보상 문제는 신경을 안 쓰고 있어서 좀 안타까운 소식이 많이 들린다. 그래서 네. 후속 취재를 꼭 해달라 이런 얘기를
네, 받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어떤 소식 가져왔죠? 네, 제가 뉴스타파 그 저널리즘 스킬 3기 펠로우 활동을 하면서 통일교 취재를 했잖아요. 통일교. 네네. 네. 그래서 통일교 취재를 하면서 일본에 취재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네. 이 일본 노조 분들을 처음 알게 됐는데요. 그분들 이야기를 통해서 취재한 이야기입니다. 어떤 회사의 노조인가요? 회사가 아니라 산별 노조여가지고 산별 노조. 네네. 레미콘 운전을 하시는 분들의 노동조합입니다. 네. 우리로 치면 화물연대 같은. 네네. 그런 화물연대의 노조인데 레미콘 지부 네입니다. 이거에 대해서 지금 기사가 나간 거죠. 네, 두니아에서. 월요일에 나갔습니다. 어떤 내용이죠? 그 제가 처음 이분들의 그 사연을 알게 된 게 예. 통일교 취재하면서 야마가미 테츠야라는 아베 신조 총리 암살범 있잖아요. 예. 그분 면회를 아베 신조를 쐈던. 네네 총으로 쐈던 통일교 신자 2세인데 예. 그분은 면회를 하려고 오사카 구치소에 갔어요. 아 직접이요? 네네, 그 사람을 면회했어요? 아니 면회는 본인이 거절해가지고 하지 거절했고. 못했는데 이제 면회를 제가 처음 가보니까 도움을 주려고 노조분들이 구치소를 많이 드나들었으니까 도움이 될 것이다 그래서 같이 가라 그런 거예요. 갔는데 이제 그 암살범이 저희를 만날 줄지 아닐지 알 수 예, 없으니까 예. 대기하는 과정에 그 노조분들이랑 얘기를 많이 나눴는데요. 안에서 생활은 어떤지 네. 어떻게 지냈는지 이런 걸 물어보는데 가족도 만날 수 없었고 검사 조사를 받을 때 변호인이 입회를 할 수 없었고 그다음에 편지나 책 같은 것도 받아볼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왜요? 그래서 이상하잖아요. 네. 암살범도 지금 외국에서 온 기자가 면회 신청을 그러니까. 할 수 있는데 그렇죠. 일본의 노조 활동가들은 그게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뭔가 인권 침해와 좀 불합리한 어떤 처우가 있는 것 같다. 예. 처음 알게 돼서 취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다른 취재를 하다가 네, 그걸 네. 도와준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네. 이게 말도 안 되는 일인데 아니 근데 지금 내란 수계도 네. 뭐 다 받잖아요. 네. 영치금도 받고 네. 뭐 자기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있잖아요. 네, 운동도 하고. 예. 근데 그분들은 뭐 어떻게 됐다? 그분들은 그냥- 오사카예요, 거기가? 네, 오사카. 네. 오사카는 우리 한국 사람들도 많이 가는 곳이에요. 네, 네, 네. 관광으로. 근데 예. 간사이 지방 아니 아까 오사카 검찰 얘기하시지 않았어요? 오사카지검. 오사카 지검이 뭐 해가지고 뭐 난리가 나 또 이 얘기했는데 지금 오사카 네, 맞습니다. 오사카 지검 수사를 받은 분들이에요, 그렇죠, 그분들이. 그렇죠. 네. 그 오사카 지검 변했네. 이상하네, 오사카- 이상하네 좀 거기. 검찰들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오사카 지검 아까 잘했다고 뭐 해가지고 조작 수사했다가 난리가 나고 뭐 그러니까. 감옥에 보내고 했는데 부활했구만. 그러니까 지금 오사카 지검이 약간 조작 수사 네, 네. 근데 그런 그거를 것들에서 노조원들 탄압했다 이거잖아요. 네, 네. 근데 그거를 일반 형사 사건에 대해서도 물론 그렇게 하지만 그 노조원들이 뭐 시위하고 네. 파업하는 거는 합법적인 노조 활동이잖아요. 예. 근데 그 과정에서 뭐 영상으로 노조들이 뭐 경찰하고 충돌하는 장면을 찍는다거나 이런 것도 위력 업무 방해 이렇게 형사 사건으로 고발이 되는 식으로 사건을 조작을 한다고 합니다. 사건을 지금 조작을 오사카 지검 이거 또 사건 조작하기 시작했는데 이거 제가 한번 어떻게 가봐야 된 되겠는데 겁니까? 이거. 나 좋게 봤는데. 그때 그 말씀하신 거는 몇 년도에 2010년도 사건이었죠. 오사카지검. 옛날이구나. 이게 이제 중고조작 거기도 사건. 정권 바뀌고 하면 바뀌는 모양이네 일본도. 2012년부터 아베 신조가 네. 이제 집권을 했으니까요. 예. 이 사건은 2017년하고 18년에 벌어진 일이거든요. 예. 17년에 파업을 했다가 18년에 조작 기소돼가지고 들어간 사건이에요. 아니 근데 파업을 했는데 네. 조작 기소를 뭘로 한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근데 이제 그 단어부터 얘기해 주세요. 인질 사법. 네네. 이게 지금 일본어 우리말로 직역한 거죠. 네네. 일본어 표현인데요. 네. 인질 사법이라는 게 어쨌든 피고인이나 피의자를 붙들어 놓고 자백을 할 때까지 인질처럼 뭐 만든다. 그래서 감금하는 거네 사실상. 네네네. 근데 이제 한국에서는 아까 말했듯이 변호인 접견도 뿐만이 아니라 가족도 만날 수 있고 네. 그냥 지인도 만날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금지시켜요. 왜냐면은 내가 유죄인 것을 인정할 때까지 못 만나게 네. 접견 금지 조치를 판사가 내리는 거예요. 판사가. 네네. 그럼 판사도 협조를 한 거네요. 그렇죠. 거기에. 그렇죠. 검사가 이 사람들은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만나게 해서는 안 된다 요청을 하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이런 일이 어떻게 일본에서 2017년 18년에 네네. 거기도 뭐 윤석열 같은 그렇죠. 윤석열 같은 거죠. 네. 왜냐면은 그 원래 없던 사건까지 옛날에 다 사측이랑 합의가 된 사건까지 끌어와가지고 네. 그것도 불법이었고 저것도 불법이었다고 하는 거니까요. 이게 인질 사법이 뭐 찾아보니까 영어 표현도 있더라고요. 네. 저스티스 호스티지. 네네. 사법 인질이네. 네, 네. 사법 인질. 저스티스. 네.
그리고 인질 이게 사법보다는 뭐 사법 인질이 네네. 낫다. 그 오사카 검찰뿐만이 아니고 네. 일본 뭐 전체 검찰에 퍼져 있는 그런 관행 비슷한데 네, 저도 네.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네, 네. 아니 우리나라도 있어요 이거. 네. 그 남욱 변호사 아, 대장동 사건의 남욱 변호사 이미 구속돼 있는데 검찰청 불렀는데 안 나온다고 체포영장을 발부받아가지고 맞습니다. 알죠? 네. 중앙지검 지하에 구치감에 2박 3일간. 근데 그 국정조사에서 나경원 의원이 네. 그거 7, 8월에 뭐 모포 2장 주고 바들바들 떨었다고 하는데 7, 8월에 더워 죽겠는데 그거 왜 떠냐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거기 계셨던 분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남욱 변호사 말고요. 실제로 중앙지검 구치관에서 하루 잔 분인데 자기 이후에 거기서 잔 사람 처음 봤다고. 아, 정말 춥답니다. 중앙지검의 지하가 지하 3층 깊이래요. 딴 데보다 굉장히 깊어가지고 한여름에도 춥겠네. 엄청나게 춥답니다. 근데 거기에다가 모포 2장 주고 그 맨바닥에서 침대도 없잖아요. 자라고 했다는 거. 그리고 혼자 있었거든요. 혼자 체포가 되고 무섭잖아. 교도관들 다 퇴근하고. 근데 그건 사람이 엄청나게 당황하고 공황이 오죠 거의. 그거는 압박하는 수단이죠. 정신적으로. 그런데 나경원 의원은 거기 궁금하면 한번 가보셨으면 좋겠네. 거기서 그게 아니라 정말 춥답니다. 그 경험하신 분이. 근데 거기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이 한마디도 못하더라고. 거기를 내려갔었거든요. 그때 그 현장 방문을 했었잖아요. 근데 거기가 그렇게 춥다고 하는데 한국에서는 그 2박 3일 네. 체포해서 거기다 재운 것 때문에 난리가 났는데 네네. 일본은 이건 큰일 났네요. 일본은 짧게는 뭐 40일, 길게는 2년 가까이. 2년이요? 진짜? 네네. 이건 거의 캄보디아 느낌인데. 네. 그래서 굉장히 후진적인 관행인데요. 예. 이게 이제 검사가 계속해서 이 사람은 외부인과 접촉을 하게 되면 증거를 만들어내고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못 만나게 해야 된다는 게 계속 이제 연장하고 그렇게 해서 와. 그렇게까지 된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거는 일본은 피해자가 피고인도 마찬가지고 변호인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검사랑 조사를 받질 않고 예. 검사하고 단둘이만 있으면서 조사를 한다고 해요. 그 조작을 해야 되니까. 네, 왜냐면 그래서 변호사가 있으면 안 돼. 네, 정확하게 일본의 노조 활동가들이 검사들은 스토리를 잘 짜내는 전문가들이기 때문에 말을 하면 안 된다. 그래서 거의 대부분 묵비권을 행사하거든요. 비슷하네. 한국이랑 네, 네. 비슷한. 검사는 수사 능력이 곧 창작 능력이에요. 그래서 조작만 해서는 안 돼요. 조작만 해서는 이게 소재가 약해. 조작을 많이 하다 보면 창작이 돼요. 그러니까 그 소재를 안 주려고 말을 아예 안 한대요. 아. 말을 안 아니, 하면은 이래서 대한민국 검사들이 일본 검찰을 그렇게 좋아하는 아 건가? 그렇습니까? 예. 이래서 그런 거 같구나. 그러면 피고인을 앞에 앉혀놓고 이제 말을 안 하니까요. 네. 계속 자기 하고 아니 싶은 말 우리는 하는 거죠. 묵비권이 있잖아. 묵비권이. 묵비권을 행사를 하면은 이제 묵비를 말할 행사하겠습니다. 때까지. 네, 할 때. 근데 이거는 우리 중앙정보부나 안기부에서나 있었던 일인데 이런 그러게요. 것들은. 네, 그러면은 이제 묵비를 행사하면은 보석도 신청을 안 받아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계속 연장되다 보니까 길게는 644일까지 계셨던 분이 있는 거고요. 일본은 아까 심각하네. 그 중앙지검 지하 3층에 엄청 네. 추웠다고 하듯이 거기도 시멘트 바닥에 그냥 담요 한 장 준대요. 그래서 예. 대부분 거기 있다가 나오면은 뭐 협착증, 그다음에 뭐 천식 이런 게 걸려서 나온다고 하고. 아니 우리나라 검찰은 민주검찰이네. 아니 근데 일본 언론은 가만히 있어요? 일본 언론은 이걸 전혀 네. 보도를 잘 안 하다가 알고는 있을 거 아닙니까? 알고는 있죠. 알고는 있는데 2020년쯤에 그 닛산 전 회장이 네. 인질사법이라는 관행에 대해서 기자회견을 하면서 고발을 했어요. 닛산. 네. 그 자동차 만들고. 네네. 카를로스 본이라고 일본 사람은 아니고. 일본 사람 아니고. 근데 그러니까 할수 그분이 있구나. 내부에서 금융범죄 뭐 이런 걸로 고소를 당해가지고 붙잡혔는데 이 관행을 처음으로 자기가 겪고 나서 보석을 어떻게 받아가지고 해외로 탈출한 네. 다음에 네. 기자회견을 하면서 일본의 이런 악독한 인질 사법이라는 관행을 통해서 계속 자백을 유도한다. 네. 내가 짓지 않은 죄도 유죄로 인정하게끔 만든다. 이러면서 엄청 많은 외신에서도 보도를 하면서 알려진 거죠. 네. 그렇군요. 근데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나중에 다 인정하고 풀려나는 건가요? 어떻게 풀려난 그냥 건가요? 압박에 못 이겨서 인정. 아니면 그 검사 저기 전보 갈 때까지 어디 다른 데로 이동할 때까지 네, 잡혀 있는 거예요? 뭐 그런 거죠. 악질 검사. 네, 그렇죠. 근데 이거 되게 이상한데요? 그러니까 네. 이해가 안 되네. 이거 지금 어떻게 이래? 정확하게 취재한 거 맞죠? 네,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믿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러니까 저도 이거를 오늘 방송 이거 잘못 잡았는데 한국 검찰이 민주적으로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네. 네. 그런가요? 네, 상대적으로. 그래서 절대 이 관행을 없애지를 않는다고 하는 검사들이 그러니까 우리가- 혐의를 만드는 방법 중에 우리가 하나이기 앞서 한 이야기가 네. 별 잘못이 없는 것 같아요. 아니 그러니까
근데 이제 한국 네. 제가 논문도 많이 찾아봤는데요. 일본에 인질 사법이 있다면 한국식 인질 사법도 있다. 네. 그래서 나온 내용이 수용자 등 사건 관계인을 계속해서 불필요하게 소환하는 거. 그다음에 별건 수사를 해가지고 계속 회유 압박하는 거. 네. 그다음에 무분별하고 반복적인 압수수색. 이게 한국식 인질 사법 똑같다. 이렇게 한 논문을 봤어요. 아 논문에 이게 네네네. 실려 있군요. 형사 사법 체계를 네. 비교하는 것에서 그런. 아니 일본은 뭐 2년씩 가둬놓고 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그렇죠. 644일이면. 이게 이제 법원에 영장을 받아야 될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걸 계속 연장을 하는 근데 거죠. 수사를 2년간 한다고요? 그러면 아니면 그런 거죠. 재판을 진행하면서 구속 상태가. 네. 재판을 진행하면서 네네. 확정 판결이 나기 전이라도 이제 그렇게 네. 오래 이제 구금시킬 수 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게 이제 600일 문제점. 넘게 구금을 시키면서 수사를 할 수 있다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거는 저기 이제 그 뭡니까 그 간사이 노조 레미콘 지부죠. 네. 그 산별노조. 네네. 그게 이제 한국의 민주노총 부산본부하고 이게 연례 교류 행사가 있어요. 그래서 네. 이제 3월달에 네. 갔다 와서 그 직접 이제 그런 피해 사례를 청취를 한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그 양국의 이제 노조가 각각의 이제 국가 정권에서 어떤 이제 피해를 받았는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이제 교류하고 대응책을 마련하는 그런 이제 세미나를 하는데 거기 이제 실제 피해 사례를 다 직접 청취해서 네네네. 이제 확인을 한 거죠, 그죠? 한국 측에서는 윤석열 정부에서 이제 건설 노조를 압박했던 이야기를 했고 일본 측에서는 이 이야기를 이제 공유를 했었고요. 네. 여기 이제 600여일 동안 구금된 분을 제가 이제 2월달에 일본에 가서 같이 술을 한잔 했어요. 음주 취재. 네. 아니요, 이제 음주 취재는 아니고 네. 그냥 뭐 교류회에서 일본의 교류. 교류회라고 하잖아요. 자연스럽게 그런 이야기를 들었고 이번에 오셨더라고. 근데 600일이 그럼 자기의 형기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예를 들면 형기에는 포함되죠, 형기. 그러니까 예를 들면 600일보다 더 나온 거예요? 만약에 내가 600일 살았는데 징역 1년밖에 안 나왔으면 안 나오면 아마 이제 나머지는 어떻게 보상을 이 얘네 그 일본의 이제 어떤 뭐 형사사법 체계를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실제 이제 구속되고 구금된 기간이 600여일인 것 네. 같고 그다음에 일종의 뭐 인질사법 비슷한 관행에서 이제 400여일 동안 콘크리트 바닥에서 지냈다 뭐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네네 맞습니다. 아니 우리 저 뉴스타파의 이범준 그 사법 전문 기자 네. 오사카 이거 그러니까. 오사카 지금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요. 아니 저희 그 이범준 전문위원이 또 일본 전문가잖아요. 그러니까요. 일본법 전문가인데 저한테 일본은 굉장히 선진국인 것처럼 맨날 저한테 얘기를 하거든요. 아니 이게 사실이면 이거는 말도 안 그러니까. 되는 진짜 후진국. 지금 한국에서 이거 취재할 거의 일이 캄보디아 아니네. 느낌인데, 다 일본으로 이거. 가야겠네. 지금 이게 네. 킬링필드네 거의. 아니 근데 수준이. 거기 부산에 그 교류할 때 거기 네. 이제 간사이 지부에 자문을 해주는 변호사들도 몇 분 네네네. 오셨잖아요. 네. 그 다 만나가지고 다 확인한 이야기잖아요. 네네 두 분이 오셨는데 아니 뭐 영상으로 준비한 거 없어요? 네 거기 영상 있죠. 이분들을 변호해 주신 네. 변호사 한 분이 얘기해 주신 게 있는데 이분들을 변호해 주신 영상 한번 보시죠. 逮捕されるの逮捕起訴、刑事事件として逮捕起訴されるというのは何か事件があってで、普通その直後に逮捕起訴されるというのが普通の刑事事件の流れだと思うんですけど今回は、捜査機関がまずこの組合をやっつけようというのがあってじゃあ何を事件にできるかという事件を探してでもすごい昔の事件事件ではないんですけど昔の出来事を取り上げて事件化していったというこんな事件って、なかなか、一応戦後最大の労働事件弾圧なんじゃないかと言われています今回。会社に組合員の子供が、保育所に通うために必要な就労証明書の発行を求めた行為が強要未遂に当たるとして逮捕された方です。その方の弁護もしてました。 자주 있는 일은 아니고 네. 전후 네. 그러니까 최대 노동 사건, 네, 맞습니다. 노동 조작 사건이네요. 그렇죠. 우리도 근데 이런 일 하나 있었는데 그 조선일보가 그 양해동 열사라고 맞아. 예. 그 그런 사건이 금속노조가 네, 맞죠? 건설노조 그분이 이제 분신 자살하셨는데 그 옆에 노조원이 분신 방조를 했다면서 그 검찰청 안에 있는 CCTV를 누군가 그렇죠. 제공을 했는데
수사를 했거든요. 네. 근데 누가 제공했는지를 밝히지 못하고 그냥 대충 끝냈어요. 검찰이 좋겠지 네. 뭐. 말도 안 그러니까 검찰이 아니고서 그걸 어떻게 그러니까. 확보를 할까요? 그죠 그죠. 그러니까 그 말도 안 되는 일이 우리나라에도 있긴 있었는데 이거는 일본에서 엄청난 사건. 근데 이거를 이 정도 되면 뭐 아사히 신문이고 솔직히 이제 아. 소위 진보지들도 가만히 있어요? 그 마이니치 신문에서 네. 유튜브 방송 통해 가지고 방송 다큐멘터리를 하나 만들긴 했어요. 아니 신문 지면에는 아예. 신문 지면에는 거의 뭐 보긴 힘들고. 일본은 역시 왜냐면 이제 일본이 진짜 취재를 하면서도 그렇고 오늘 방송을 준비하면서도 많이 찾아봤거든요. 예. 근데 일본 보도는 많지 않고요. 외신 보도가 더 많습니다. 그 인권 단체들의 성명 이런 것들이 더 많이 나오고요. 그 간사이 지부에서 몇 명이나 체포됐다 그랬어요? 80명, 87명, 네. 87명이나 네네. 노조원들이 체포됐다는 네네. 거죠. 그 엄청난 사건. 예. 우리 저 검사들 일본으로 뭐 교육 보내고 이런 건 안 되겠는데요. 가서 이런 거 이런 걸 예, 이런 거 배울 수 있기 아니 때문에 대한민국 검사들이 일본 검사들하고 얼마나 가깝냐면 정기 축구 교류전도 그렇습니까? 하잖아요. 아 그때 네, 서로의 그런 정도로 할 정도야. 서로의 조작 노하우를 막 이렇게 아, 축구 알려주고 대회를 해요? 근데 한일 검사 그럼요, 축구 대회. 그럼요. 아니 그게 검사들 사이에서는 굉장히 큰 행사예요. 아, 네. 그럼 서로 번갈아 왔다 갔다 하는 그렇죠. 일본에서 한 번 하고 한국에서 이제 한 번 하고 왔다. 근데 일본은 네. 그 증언에 굉장히 많이 의존하는, 그러니까 진술에 의존하는 사법 간행이 있어가지고 더 그게 바로 대표적인 조작 사건의 특징이에요. 네네네. 3인성우라고 세 사람만 그렇지, 세 일치시키면 사람은 한 사람 잡아 넣을 수 네네네. 있거든. 그런 거 우리도 그렇게 하니까. 아 근데 이거 대부분 지금 다 무죄 나오고 있죠. 대부분 무죄, 그러니까 이게 사건이 오사카 간사이 지역에서 교토 사건, 뭐 시가현 사건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대부분 1심에서 무죄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네. 그렇게 하고 이제 검찰은 계속 항소를 하고 있긴 한데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거든요. 아까 네. 변호사가 얘기했듯이 조합원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야 되는데 종일반에 맡기려면은 엄마가 취업 중이라는 것을 이제 증명을 해야 돼서 예. 사측에다가 취업 증명서를 좀 발급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네. 우리가 그게 의무가 아닌데 왜 해달라고 하냐 그러면서 강요 미수죄로 고발을 했거든요. 네. 그 사건은 이제 대법까지 가서 무죄가 나왔고요. 그러니까요. 지금 이런 사건을 공소 취소를 안 하면, 네. 그러니까 일본도 지금 국정조사를 한번 해야겠는데. 국정조사까지 할 수 있는 상태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국정조사를 해서 이제 공소 취소를 안 하면 2017년, 18년에 있었던 일인데 이제 1심 나오고 사건 안 끝났다는 아직 거죠. 안 끝난 것도 많습니다. 아니 이거 얘기 듣다 보니까 지금 9년 됐어요. 네. 지금 9년 됐는데 사건 안 끝나서 아직도 그러면 네. 재판장에 네, 네. 끌려다니고 네.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거잖아요. 얘기 듣다 보니까 이 준야 기사는 우리 대한민국 검찰 개혁에 방해가 되는데 이거. 아니 이런 기사 보면 대한민국 검사들 할 말이 있지. 네. 아니 우리는 일본에 비하면 완전 민주검찰 아니야. 그렇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말입니다. 지금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근데 이제 일본에서? 여러분 저희가 오늘 구성을 잘못했습니다. 네, 이 구성을 잘못해서 상대적으로 오늘 완전 실패야. 한국 검찰이 민주적으로 보이게 저희가 이제 오늘 방송 실패 근데 인정하겠습니다. 아시아의 많은 국가들이 검찰이 수준이 와. 한국보다 많이 떨어지기 아니, 때문에 근데 일본에서 이제 드문 일이라 그러고 그렇죠. 한국에서는 예외적- 이상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니까 다르죠. 근데 일본에서는 보세요. 노조에 대해서 한 거잖아요. 네. 근데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차기 유력한 대선 후보를 제거하려고 그러니까 선거에 개입을 네네. 검찰이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아베 정권 때 뭐 상대방이 누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네네. 근데 그 사람을 위해서 이런 조작 수사는 하지 않았죠. 그건 아닌 네. 것 같고 일본은 그 시민사회 조직력이 제일 강한 게 노조이기 때문에 네. 시민사회가 모여가지고 의견을 합치하는 자체를 막는 거를 노조 탄압으로 이렇게 한 걸로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일본은 집회 시위도 별로 없는 것 같고 뭐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그 촛불 운동 이런 걸 굉장히 부러워한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실제로 일본 사람들 그렇게 모이고 하는 걸 잘 안 한다고 근데 그러더라고요. 최근에 소셜미디어 보게 되면은 다카이치 정부 들어서가지고 전쟁이 가능한 국가로 헌법을 바꾸려고 하잖아요. 그걸 예. 반대하는 시위를 열심히 하고 있긴 한데요. 예. 근데 최근에 일본에서 이렇게 시위하는 영상 저도 몇 개 봤는데 우리나라에서 시위하는 거 따라서 응원봉들도 응원봉들. 하는데. 그걸 수출했네. 다시 우리가. 만난 네. 세계도 부른다고. 네. 얼마나 모입니까? 일본은 우리보다 인구가 한 2배 넘는데. 그 숫자가 한국이랑 비교할 바는 안 되지만 뭐 몇만 명, 몇십만 명 이 그거- 규모는 아니고. 네, 아니지만 도로를 꽉 채울 정도는 네. 근데 아니, 이 전례가 없는 거죠, 그런 건. 저번에 우리가 압수수색 때문에 일본 갔었나요? 일본 같은 예, 네, 저희가 일본 작년, 출장 갔을 때 작년이죠. 일본 현지 언론을 만났는데 그때 저희가 인터뷰를 당했잖아요. 그렇죠. 인터뷰를 당할 때 일본 언론은 정부 기관에서 보도 자료를 주면 그걸 검증하지 않고 그대로 실어준다.
그게 관행이다라고 맞아요. 답변을 저희한테 했어요. 그러니까 정부에서 발표하는 거를 신뢰하는 거지. 언론이 막 못 믿어가지고 막 검증하고 뒤에서 알아보고 이런 걸 안 한다고 그러더라고. 네네네. 그것도 메이저 언론도 별로 잘 안 한다고. 그리고 우리 이제 뉴스타파만한 탐사 보도 매체 좀 규모 있는 탐사 보도 매체도 없죠. 일본. 아직 이제 그 이만한 뭐 규모는 없는데 거기도 이제 독립 탐사보도 이런 매체들이 네. 하나둘씩 이제 생기고 또 영향력을 이제 키워 나가고 있고 킨 지금 이제 회원사도 있잖아요. 우리랑 킨 회원사도 있잖아요. 맞아. 우리 이제 이 AIA, 언론 네. 네트워크 네. 여기에 이제 판사. 회원사 일본 매체가 2개 매체가 가입해서 지금 같이 활동하고 있고요. 근데 혹시 그런 게 예전에 이제 제국주의나 전체주의 이런 오래 뿌리 깊은 그런 문화가 그렇게 만드는 걸까요? 언론 문화도? 일본의 네, 문화가. 근데 아무래도 이제 어떤 국가기관, 정부 뭐 이런 데서 이제 하는 이야기에 대한 어떤 존경심, 거기에서 뭐 뭔가 이제 어떤 문제 제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스스로 불경스럽게 생각하는 뭐 그런 분위기가 아직 여전히 남아 있더라고요. 뭐 일본은 뭐 사실은 뭐 제국주의 기간도 좀 길었고 이 국가주의의 이 뭐라고 해야 되나 그 같은 그 문화가 아마 여전히 그 이어지고 여전히 있는 뭐 뿌리 깊게 있는 거죠. 뿌리 깊게 있어서 아마 그런 게 있지 않을까? 거기다 또 일당 독재가 지금 몇십 년째야 지금 도대체. 그렇죠. 자민당이 계속. 그게 이제 내각제로 바뀌면 그렇게 되나 봐요. 그게 가능한가 봐요. 그렇죠. 네. 근데 어쨌든 일본 매체는 아사히 신문이나 NHK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제 우리 한국 언론에서 이제 모범적인 그런 예. 매체로 이제 한때는 추앙까지 받았어요. 그런데 그렇죠. 지금은 뭐 엄청나게 추락해가지고 오히려 이제 일본 매체들이 한국의 뭐 뉴스타파되는 독립 언론을 본받으려고 하는 뭐 그런 추세가 지금 이제 생긴 거죠. 아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오사카지검 예. 그 데이터 조작 사건 예. 그게 아사히 신문의 특종으로 알려져 가지고 난리가 나요. 근데 이런 사건은 아사히 신문도 안 다룬다는 얘기잖아요 지금. 잘 안 다루죠. 네. 그냥 이게 안 다루는 게 마치 오래된 그냥. 네네. 노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안 다뤘는데 아까 말한 닛산 전 회장이 고발했을 때는 그건 또 크게 다뤘어요. 야 진짜 좀 문제네. 아니 근데 그 정도로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되는 그 뭐 제도를 개혁한다든가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계속해서 지금 이루고 있나 보죠. 일본 변호사협회 이런 데서는 바꿔야 한다 계속 얘기는 하는데 그 바뀌기가 쉽지 않은 상황. 우리 저기 검찰의 반부패 우리 특수부의 조작 수사 기법이 일본으로부터 온 것 같습니다. 이 3인성호 기법이라고 네. 3명만 왜냐하면 맞추면. 대장동 사건은 유동규, 남욱, 정민용 3명. 대북 송금 사건은 김성태, 방용철, 안부수. 딱 4명도 아니야. 딱 3명만 하더라고. 4명은 어렵거든. 왜냐하면 이화영까지 해서 4명을 하려다 실패한 거예요. 완벽하게 하려고. 박상용 검사가 그러다 완벽하게 그래서 무리한 거예요. 연어예술패한테 안 했어야 되는데 무리하게 돼서 탈이 난 거죠. 일본하고 이제 한국 검사들이 같이 이제 축구 대회를 하면서 네. 이런 이제 훌륭한 수사 기법을 서로 이제 전수하고 배우고 하는 것 같아. 3인성호가 좋다. 1명 더 하려다 야, 탈났다. 니네들도 한번 해봐 이런 거. 그래서 지금 일본에서는 이런 거 잘 특히 노조가 피해를 입었을 때는 다루질 않기 때문에 그 인터뷰 응해주신 노조원들이랑 변호사가 예. 두니야 너무 고맙다고. 예. 아이고. 근데 두니야는 이제 매체가 생긴 지가 1년도 안 됐고 그거 잘 후원료도 모르- 되게 적은데 잘 모르시니까 해준 너무 거죠. 위대한 언론사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고 이런 얘기를 위대한. 보도한다는 자체를 너무 아, 일본 언론이 안 다뤄주니까. 네. 근데 유튜브에서도 그때 왜곡을 많이 현장 취재가 한 건 두니야밖에 없었죠. 그렇죠. 그 서로 이제 그 네, 뒤에 취재 사례 기자는 공동- 없었습니다. 취재 기자는 없었고. 아니 저도 이런 사건이 있었다는 얘기 사실 오늘 처음 들어요. 저도 있긴 있었어요. 아 근데 취재는 안 하시네. 아니 나중에 술만 이제 드시고. 뒤풀이 자리만 저는 갔습니다. 뒤풀이 전문 기자라고. 예. 하여튼 그게 있는데 제가 볼 때 이 정도 사안은 뭐 PD 수첩이나 우리 지상파 그러니까 방송 이건 탐사 뭐, 프로에서도 한번 해볼 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이거 굉장히 충격적인데. 이거 우리나라 근데 사건 지금 아니라고. 나가면 안 됩니다. 이 검찰 개혁에 이게 제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대한민국 지금 나가면 검찰개혁에 안 돼요. 죄를 뿌릴 수 있는 기사야 내가 볼 때는요. 오늘 방송은 안 했던 걸로 합시다. 여기 라이브 시청자만 보신 걸로. 아, 시점이 좋지 않았네 지금 이 근데 사안. 조금 더 정밀하게 취재해서 네. 다음에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아 예. 이런 구조적인 게 도대체 뭐냐. 그 이범준 또 우리 전문 기자 한 모시고 예. 해도 될 것 같아요. 이범준 기자 한번 모셔야 되겠는데 이거? 그런데 그분은 왜 또 일본 또 통이기도 하잖아. 왜 이런 그럼요. 이야기를 하면서 안 한 거야? 예. 어? 아니 왜 그런 거예요? 일본 사람처럼 일본 말을 하시는 분이에요. 그런데 왜 저 근데 일본에 이런 얘기를 한 번도 저한테 한 적이 이런 없어요. 어두운 그늘은 왜 이야기를 안 하는 거야? 그니까요.
아,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두니아의 자세한 기사는 두니아 홈페이지 지금 아마 유튜브 더보기를 눌러보시거나 아니면 지금 실시간 댓글 고정창에 보시면 뉴스타파와 뉴스타파 함께재단, 뉴스타파 저널리즘 스쿨과 두니아의 후원 링크가 있으니까요. 후원 많이 받아야 일본 취재도 가고 캄보디아 취재도 가고 하잖아요. 네. 근데 지금 뭐 52명 네. 후원자 52명으로는 정말 힘들죠. 지금 아직 생긴 지 1년이 안 됐잖아요, 두니아가. 네, 네, 1년간은 뉴스타파 함께 재단에서 지원을 해주죠. 네, 네. 1년간은 이제 뭐 사무실 비용이랄지 네. 뭐 취재비 일부를 지원을 해주는데 1년 후면 끊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1년 동안 안에 이제 자생력을 갖게 네, 네. 되는데 이번 기사 이거 충격적이네요. 다만 이게 시기가 감사합니다. 더운 시기에 시기가 약간 조금 그랬는데 그럼에도 이게 되게 고생했습니다. 네. 너무 취재 너무 흥미롭네요 이게. 네, 너무 재밌어요. 아, 고생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주 수요일 또 저녁 8시에 뵐 텐데 지금도 저희 오프 더 레코드 채널에 1000분 넘게 계시는데 제발 좀 그 실시간 댓글에 그 링크 있잖아요. 링크 하면 독한 기자 채널이 많이 알려주고 넘어오셔서 구독 눌러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셔야 많은 분들에게 이 방송이 노출이 됩니다. 그 알고리즘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오프 더 레코드 사랑하는 마음 제가 알겠으니까 제발 넘어가셔서 이 방송 끝나고라도 넘어가셔서 좋아요 또 눌러주시고 구독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다음 주 저녁 8시에 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